안녕하십니까. 외식업 K의 생존형 마케터 몬스터치 김경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2026년 1년 농사를 하기 전에 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6년 이것만 미리 준비해도 단언컨대 1000% 성공합니다. 매장을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문장 1개, 가장 마진도 좋고 인기가 많은 상품 2개, 바빠지기 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컨텐츠 3개. 요 3가지만 미리 준비해도 26년 1년 농사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또 이제 제가 너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플레이스 세팅, 플레이스 광고, 파워링크,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당근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좀 샘플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저도 이제 매장이나 프랜차이즈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무래도 식당이나 외식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자영업 전체 업종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숙박, 아니면은 뷰티업, 아니면은 뭐 이런 공간 대여 사업, 그런 쪽들까지도 제가 포함해가지고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듣고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 저는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너무 춥다 보니까 거리에 나오는 유동인구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방학이기는 한데 너무 춥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기도 해서, 그래서 사실 좀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식당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추우니까 안 나가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야외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는 1년 농사를 준비를 하는 시기다 라고 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장사가 안 될 때는 오히려 기회다. 내가 장사가 잘 될 때, 손님이 많이 오기 시작할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그걸 브랜딩과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브랜딩 같은 경우는 알리는 거, 사람들에게 내 컨텐츠를 쌓는 거, 나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 나라는 사람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게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은 팔기 위한 겁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메타 광고 돌리는 거, 인스타 광고 돌리는 거, 플레이스 광고 돌리는 거, 파워링크 광고 돌리는 거, 돈 태워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마케팅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 2월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는 내가 내 매장에 브랜딩을 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고 나이스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정리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기는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심지어 고객들도 그렇고 이제 프로 손님러라고 하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고객들이나 손님들도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곳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가기 좋은 식당인지, 커플이 가기 좋은 식당인지, 직장인 모임을 하기 위한 식당인지,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식당인지,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점점 세분화되고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맛집이야, 술집이야,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오기 좋은 맛집인지, 어떤 사람들이 오기 좋은 술집인지,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12월, 1월 이때는 연말 연시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 때는 단체 예약이 많아요. 그래서 단체 모임, 단체 예약, 그런 키워드를 플레이스라던가 인스타라던가 블로그 체험단이라던가 영수증 리뷰에 반복적으로 써주면서, 내가 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컨셉에 좀 더 디테일한 맛집이다, 식당이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되게 좋고요. 그래서 내 매장은 어떤 매장이다 라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 줄의 슬로건, 설명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걸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요 한 줄, 한 문장을 꼭 잡아 보시길 바라고요. 미용실 사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리 잘하는 곳이라는 단어보다는 손상모 복구 전문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염색약을 가지고 뭐 두피에 자극이 없는 그런 염색 전문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탈모에 좋은 그런 관리를 해주는 두피 케어가 있는 미용실이라고 한다던가, 좀 더 디테일한 우리 가게만이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보다 드는 차별점,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달의 아트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뭐 봄이나 여름이나 이런 그 시기에 맞는 네일 아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네일샵에서 안 하는, 우리 네일샵에서만 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손톱 물어 뜯어 가지고 손톱이 막 모양이 되게 망가진 그런 분들을 전문으로 복구를 해주는 곳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커리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디테일한 이런 아트,
좀 이렇게 깨알 같은 그런 아트를 잘하는 게 포커스가 돼 있다던가,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만의, 그 네일 아트를 하는 디자이너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를 그냥 네일 아트 잘하는 곳, 뭐 이달의 아트 혜택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별화 전략을 좀 더 부각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업종에서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출 구조 점검. 내가 잘 나가는 상품이 뭔지, 수익률이 많이 남는 상품이 뭔지는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상품이 수익률이 안 남을 수도 있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나가는 상품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패키지화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내 상품에 대한 그 좀 더 디벨롭이라던가 세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는데 옵션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패키지로 묶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플이 온다 하면은 불멍 세트를 묶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온다 라고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서 바베큐 세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마시멜로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캠핑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숙박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펜션을 가기 위해서 장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펜션에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숙박시설을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잘 팔리는 상품, 매출을 좀 점검을 하면서 어디에서 사람들의 니즈가 발생하는지, 잘 팔리는 상품은 뭔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영구 문신, 눈썹 문신 그런 것들을 브로우라고 하잖아요. 문신이란 단어를 이제 네이버에 잘 안 쓰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그게 어떻게 노출을 시키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번 결제하는 상품이 좀 오래 재방문이나 재구매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되게 괜찮은, 실제로 제가 들어서 방문을 해서, 제가 2달 전에 이거 눈썹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눈썹을 하고 나왔는데도 송충이가 안 됐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추천을 받아서 간 데인데, 어떻게 하냐면 한번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평생 10만 원으로 시술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평생 뭐 3만 원, 5만 원 그런 식으로 리터치라던가 아니면은 재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내가 했는데 이 눈썹 모양이 마음에 들어, 아니면 눈썹 모양을 바꾸고 싶어. 근데 딴 데 가면 또 10만 원이야. 근데 여기 가면 5만 원이야. 근데 한번 갔는데 마음에 들면 이 5만 원이라는 게 딴 데서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시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이제 터치를 해본 그런 눈썹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기 편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런 뭐 시술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바르는 약이라던가 관리하는 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그 가게에 올 수 있는 단골이 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손님들이 없을 때 기획을 하고, 딴 데서는 어떻게 하지, 뭘 잘하지, 이걸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 자산입니다. 바쁠 때는 촬영 같은 거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인스타 인플루언서 부르는 거, 체험단 부르는 것도 바쁠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오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크 시간인 뭐 술집 같은 경우는 7시부터 9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슈퍼멤버스나 리뷰노트나 레뷰를 쓴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온다고 하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은 사장님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빠질 때 인플루언서라던가 블로거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불러놓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포스팅을 바로바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시즌에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기획을 한다. 그래서 매장이 청결할 때, 솔직히 손님 없을 때는 매장 청결을 하거든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매장 청소를 하고,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매장이 또 깨끗한 상태예요. 많이 돌리질 않으니까. 그때 깨끗할 때 영상을 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깨끗할 때 이제 서비스라던가 어메니티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실이라던가 가글이라던가 뭐 숙취해소제 이런 것들 좀 구비를 많이 해놓고, 화장실도 이쁘게 해놓잖아요.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미리미리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시즌이 오기 전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한 2-3달 동안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3개월 동안 쓸 컨텐츠를 매출이 빠지는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나머지 2-3개월이 훨씬 편해져요. 그런 식으로 내가 1년 기준으로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너무 베스트고 너무 나이스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긴 한데, 우리 가게에 주차가 안 됨이라고 적어놔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뷰티업이나 미용업이나 숙박업이나 공간 대여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주차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주차가 안 되지만
근처에 어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10분에 얼마고, 어디에 이용하면은 10분에 얼마고, 어디에는 기계식이 되는데 SUV 이상인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놓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와, 여기 되게 친절하네, 사장님도 친절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세팅을 해놓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것 같이 인스타그램으로 저희 매장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 컨텐츠로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미리 만들어 놔야 될 컨텐츠들이 뭐가 있겠구나. 이제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AI, 제미나이나 GPT나 심지어 유료 버전 아니라도 무료 버전에서는 물어봐도 잘 나오거든요.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를 쫙 주고, 우리 매장에서 1년 동안 바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놔야 할 컨텐츠를 뭐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알아서 잘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매장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1년을 준비하기 위한 컨텐츠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세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오는 바쁜 시기를 준비해 놓는 사람만이 바쁠 때 손님을 더 받고 더 칠 수 있고 매출도 더 올라가고요. 근데 그런 준비조차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실행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생각만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시간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라고, 이제는 AI가 잘 돼 있잖아요. 다 찾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기회도 준비된 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왔어, 먹방 크리에이터가 왔어. 근데 그분이 찍은 매장이 진짜 별로의 매장이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매장이다 라고 하면 영상 자체를 안 쓸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준비를 해놔라. 그리고 바쁠 때, 바쁘지 않을 때를 나눠서, 바쁘지 않을 때는 바쁠 때를 대비한 준비를 해놔야 된다. 2026년을 미리 준비해서 1년 동안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터치.